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신규 확진자는 326명입니다. 이틀째 300명대이긴 하지만 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전국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아예 사라집니다.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변함없이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가능해졌습니다. 조부모와 며느리, 손자 등 직계 가족 모임은 되지만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끼리만 있다면 직계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호소를 마냥 외면할 수도 없지만 방역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일주일간 그 확진자를 보면 200명대에서 500명대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명확한 감소세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도 잠복기를 거쳐서 몇 주 후에 이 3차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행세가 났는데 이번 설 연휴 이후에도 혹시 4차 대유행 몇 주 뒤에 나오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세이기는 합니다. 예. 주말은 주말 효과가 있어서 300명대이다가 주중에는 400명 전후. 그러다가 교회 등에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은 50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명 정도 수준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발생이 즉 70% 내지 80%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은 이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이 아직도 줄고 있지 않고 또 해외 변이주들이 언제 유입될지 모르고 네. 또 지금 설 연휴에 이동량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상황에서 완화를 해서 좀 완화한 시기가 성급했다는 이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설 연휴가 지나면서 2월 달 과연 잘 마칠 수 있을는지 좀 감소 추세로 가야만 우리가 예방접종도 원활히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번에 완화가 되면서 비수도권의 이제 사실상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신호이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던데요. 비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시간 제한이 없어졌고 유흥시설들만 10시까지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네.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세입니다. 100명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집단 발생도 그다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안정세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 수도권에서부터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지금 완화가 되는 시기가 조금 빨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과연 비수도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 좀 더 감소세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방역도 네. 방역이지만 이제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6일로 이제 첫 접종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16일 이 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가 되고 19일이면 접종 대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확정이 될 텐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맞을 때 접종 권고가 내려온 게 의사가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런 권고를 내렸습니다. 혹시 이 맞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신뢰성의 문제죠. 고령층들이 좀 안심하고 맞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전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성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에서의 이 접종의 효과가 과연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된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중앙약심에서는 65세 이상을 신중하게 접하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 의사들의 판단에 맡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 의사들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의사들은 네. 안전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고령이라든가 말기 환자라든가 할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가 된 게 맞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만 효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모든 문제, 후유증이 생긴다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1차 접종은 무조건 고령자에서 맞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이 맞지를 않는다면은 4분기 이후에 맞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고령층이 맞아야만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고령층 무조건 맞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우선은 16일 날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줘야죠. 65세 이상 맞아도 상관없다 하는 것과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주 12주 이후에 2차 접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하니까 두세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차 접종을 안 받게 되면은 이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즉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야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백신 물량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사실 이제 백신 선구매 물량도 있고요. 또 예비로 확보한 것을 진행하고도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시 이 백신이 좀 부족해지진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5,600만 명분이 올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노바백스가 2천만 명분 더 확보한다면 7,600만 명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1.5배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18세 이하까지 전부 맞출 수 있는 상황이 가을 이후에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이 끝나면은. 그런데다가 변이주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접종, 즉 3차 접종도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량 갖고도 모자랄 수가 있어서 예비 분량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당장 26일부터 첫 접종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맞으실 분들 뭐 준비 사항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의 컨디션을 잘 만드시고 혹시라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은 조금 연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연기를 하시고 다시 접종을 받으실 때 접종 받은 후에 15분 내지 30분은 꼭 대기를 하시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이 판단을 의사한테 받고 이상 반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를 취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잘 의사한테 말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고령자인 경우에는 혼자 가시지 말고 좀 같이 가시면서 보호자와 같이 가는 것이 보호자와 좋다.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다가온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 조심해야 할 점까지 짚어봤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